큰 축사 시간은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 순서 기조 연설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망의 첫 연설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며 라는 주제로 김황식 호암재단 및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무대 위로 오르시면 되고요. 예, 우리 김황식 이사장님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제41대 국무총리를 오랜 기간 역임하시면서 국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우리 이사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황식입니다. 저는 신현석 원장님과는 수년 전에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좋은 후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포럼에 기조 강연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선뜻 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은 광주이지만은 부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과 애정이 많고 또 부산에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부산을 방문하고 또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부산연구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핵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장께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에 부산을 세계 금융 물류 혁신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 이른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이니시어티브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이지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 발전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한 사정인 곳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정도가 제일 심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해서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은 함께 가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와 달리 개별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포럼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생각해 보면은 인간 생존의 터전이었고 또 인류가 더 잘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중세 이후 유럽에서 자치권을 가진 도시가 형성되면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제적 부를 축적했고, 이런 도시들의 탄생과 발전은 상업과 자본주의,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의 환경과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번영하는 도시는 번영하는 나라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고 번영하는 도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할 때에만 생명력을 지닙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우선 쾌적한 환경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논의하면서 그 전제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도시, 허브 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요건, 요소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는 깨끗해야 합니다. 청정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대기, 물, 땅, 강, 바다가 청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기술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 적정한 수질 관리,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 녹지 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낙동강 등 전국 4대 강에 대한 홍수 가뭄 대비 수질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환경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학적 접근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접근에 의한 갈등 유발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시 문제에도 이와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정한 도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고 비합리적, 불공정 요소가 없는 도시가 깨끗한 도시, 청정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와 사회는 결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는 안전해야 합니다. 도시화의 진행, 특히 난개발로 도시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면적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급증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경험하는 재앙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사회적 무관심과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소로부터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모든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입니다. 세계 지식 포럼은 기후 변화와 도시 난개발에 따른 환경, 재해, 그리고 사회 분리의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최대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은 우리에게 큰 도전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은 노인, 어린이, 경제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서울 등지에서 폭우 시에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에서 살던 서민층이 사망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도시의 안전 및 환경 인프라 투자는 시민을 위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편 기후변화의 대응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그린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성장 산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배치되는 요소를 결합해서 양자의 조화와 윈윈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ESG 경영을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행정기관,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이를 위한 협조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 기술로 발전된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 생활 속에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보건, 복지 서비스 문제, 시설 효율적 확대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면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동 거리가 줄고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는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 본 기후변화 대응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근자에 들어서 바람직한 도시 형태로서 사람들이 일하고 쉬고 잠을 자고 또 오락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좁은 공간 영역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고 평가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도 절약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주장들로 인해서 이른바 컴팩트 시티, 15분 도시 또는 20분 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좁은 생활 공간 안에서 걸어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 형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직장과 멀리 떨어진 교외에서 차를 운전해서 장시간에 걸쳐 출퇴근하거나 가까운 곳에 병원, 백화점, 극장이 없어서 먼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키고 또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도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많은 대도시가 출현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한 그 대도시 안에서도 자급적 생활 여건을 갖추어진 소규모 지역을 다수 만든다면
대도시가 갖는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주창한 15분 도시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부산의 미래도시 비전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부산 전역을 60여 개의 생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까운 거리 안에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은 특히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국전쟁 시 많은 피난민이 모여든 탓으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은 부산은 그에 따른 또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역사적 특성까지를 반영한 부산의 15분 도시 계획은 부산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고 부산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목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밀집된 도시 환경은 많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보니 밀집한 환경이 가져오는 부정적 요소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4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제 의견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이 도약해야 되는 이유와 또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동부가 해상 물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일부 산업은 쇠퇴했고 신산업의 과감한 전환도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해서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앙정부의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여전히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남부권의 성장 축의 중심지로서 또 글로벌 시대인 현재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서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그 성공을 위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메가시티 허브 전략, 금융물류 허브 전략, 혁신산업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지역 경제권 그리고 인근 도시들이 함께 상호 협력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도시, 환경 분야에서 중앙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또 세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장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규제의 정비, 조세 인센티브, 첨단 IT 기술의 활용 인프라 구축, 또 외국인의 친화적인 정주 요건 및 교육, 환경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산은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이를 잘 활용해서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부산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도 이와 같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서 동아시아 주요 해양 도시로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는 좋은 의견들이 잘 논의되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포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멋진 기조 연설을 해주신 김황식 호암재단 및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 가능한 도시, 쾌적한 환경의 요건 여러 것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언급해 주실 때마다 머릿속에 그 도시들이 떠오르는 참 인상 깊은 그런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요건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요건에 맞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이길, 부산이 계속 떠오르길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번 순서는 이 연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순서는 부산연구원에서 수행한 2050 부산시 장기 발전 계획의 연구 결과인 부산 발전 비전 및 전략 2050 부산 플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는 오재환 부산연구원의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 부원장 오재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해왔던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2050 부산 플랜 비전에 대한 간략한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가 있는 그 저희들 자료집에 PT 제일 앞쪽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전체 저희들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발전 비전 및 전략은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만든 계획과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만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205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범주를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행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산 이니시티브 포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 어떤 전략들도 여기에 좀 담겨 있음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 도시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부산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도권의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의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제2의 어떤 권역인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두 바퀴 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방향성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남부권의 양축의 국토 대전환 전략과 아울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현재를 목표로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전진해 나가고 향후 2050년이 되면 글로벌 행복 도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부산의 전략들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2050 부산 플랜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도시로서의 어떤 발전적 전략, 장기 지속형 도시 조성 전략, 그리고 삶의 질 행복 도시 확대 전략을 통한 새로운 도시로서의 어떤 지향점들을 가지고 세계 도시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도시의 지향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인식들을 갖춘 방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들을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요건, 사회적 요건, 공간적 요건, 교통적 요건에 있어서의 세계 질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들, 도시 공간의 변화, 그리고 미래 도시의 실험적인 어떤 확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미래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서의 전략적 과제들을 메가 트렌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요. 이에 따른 세계 한 16개 정도의 도시들을 저희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수도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2도시적 성격을 가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제2도시적 성격을 가진 도시들의 미래 전략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제2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전체 국가를 어떻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바퀴 또는 세 바퀴의 어떤 축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들의 어떤 전략적 과정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 혁신적 전략과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저희들이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미래연구원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9대 이미징 이슈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에 따른 부산의 전략적 과제들을 같이 좀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재생과 아울러 돌봄 거점 도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 도시의 바닥을 바꾸는 기후 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전략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미래적인 어떤 세계적 석학이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을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서 떠오르는 이모적 이슈와 부산의 어떤 미래적 전략들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이머징 키워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웰빙, 건강, 회복 효과 등과 같은 키워드, 그리고 부산 이슈의 키워드인 초고령 사회, 청년 인구의 유출, 글로벌 금융, 해양 물류, 녹지 공간 등의 어떤 확충, 그리고 미래 세대의 어떤 이슈 키워드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극복 등을 통해서 2050의 미래 핵심적 가치를 포용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안전, 혁신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미래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부산의 빅비전으로서는 모두의 부산,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이자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로서의 성장을 지향하는 미래 도시 부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로서의 모두의 부산, 글로벌 도시 부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의 부산을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개방형 도시로서의 세계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지향점과 아울러 이를 달성할 도시의 어떤 목표로서 글로벌 도시 부산은 선언적인 용어가 아닌 경제, 산업, 인재, 문화, 복지, 환경, 경관, 인프라 등 도시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제 수준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담겨 있는 그런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은 빛과 지혜의 어떤 문제로서 포용과 공동체, 지속 가능성, 안전, 혁신,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의 도시적 가치와 어울러서 글로벌 허브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도시, 물류 금융 허브 도시, 문화 관광 도시의 혁신 동력적 사업과 어울러 글로벌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15분 행복 도시와 그린 안전 도시라고 하는 5개의 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런 빅 목표의 5가지에 아울러 빅 실행 전략이 15대 전략적 과제를 통해서 모두의 부산,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빅 비전의 어떤 이슈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산의 꿈을 위한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15분 행복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 행복한 평생 배움 도시, 15분 연결 컴팩트 생활권 도시라고 하는 3가지의 전략적 과제와 아울러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산업 남북권 허브 도시, 지산학 중심 기술 창업 도시, 혁신 융합 글로컬 인재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는 친환경 넷제로 도시, 지속 가능한 그린 생태 도시, 그리고 스마트 안전 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부산이 지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린 안전 도시로서의 세계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도시로 성장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물류 금융 허브 도시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허브 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라고 하는 물류와 복합 물류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혁신적 전략들을 통해 공간적 전략들이 포함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5번째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 도시, 그리고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를 건설함으로 해서 세계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산을 만들 수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론을 잡았던 것이 과거의 부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극복하고 현재 가덕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 에어시티 조성, 그리고 글로컬 대학 육성 등과 같은 산업과 공간적 전환 그리고 인재 육성을 통한 새로운 기반에 대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간 새로운 어떤 미래 2050의 비전들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10대 부산의 메가 프로젝트로서 환적 화물 물동량 세계 1위 달성, 가덕 신공항 세계 1위 공항이 되는 것, 그리고 부산 해양으로의 어떤 국토를 넓힐 수 있는 해상 도시의 건설, 아시아 해양 수도 북한 혁신 클러스터, 전 세계가 모여드는 금융 비즈니스 도시, 그리고 세계적 스타들이 찾는 양자 기술의 어떤 선도 도시, 그리고 철도로 단절된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도심 공간의 어떤 혁신적 전환,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어떤 아시아로의 수출과 같은 기술적 기반을 통한 세계로의 어떤 진출, 그리고 글로컬 대학의 어떤 틀을 통해서 세계 10대 대학, 10위권 대학으로서의 어떤 육성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부산의 글로벌 모빌리티 전시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어떤 수단이 부산의 어떤 새로운 교통의 어떤 혁신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의 어떤 상과 미래의 비전들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행복 도시로 갈 수 있는 부산의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저희들이 2050 플랜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들 그 책자도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많은 논의와 토의들을 통해서 부산이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적 과제에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재환 부산연구원의 부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로 혁신적인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또 가치 설정도 해주셨고요. 또 여러 목표도 설정해 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그 많은 노력과 연구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쉽네요. 우리 부산시와 함께 발맞추어서 우리 부산연구원 역시도 정말 혁신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